김영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아유,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네네. 네, 여름이네요. 네, 그렇죠. 아유, 여름이 되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데, 네. 이 쌓여있는 빚도 가벼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 네, 코비드 때문에 뭐 수입 감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렌트 문제라든지 또 이제 네, 벤더들한테 돈을 못 갚는다든지 여러 네, 가지 문제가 네, 있습니다. 로은도 네, 많고요. 최근에는 뭐 그 RRF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그 델리 가게나 뭐 바나 뭐 이런 네, 그런 업종의 그 500만 불까지 네,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네. 최근에는 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델리나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퇴거 유예가 8월 31일까지인 거죠. 네네. 네. 네. 뉴욕은 그렇습니다. 뉴욕은 네. 그렇죠. 네. 뉴저지는 그게 6월 말이었나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네. 퇴거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퇴거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네네. 진행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네. 지연이 되고 있죠. 네. 아, 네. 이게 유예가 된다는 것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엔 다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제 네. 돈을 안 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요즘에 이 테넌트들 때문에 랜로드들도 참 걱정이 많다 그래요. 그렇죠. 몰기지 네. 내셔야 되는데 또는 네. 수입 이제 렌탈 인컴이 없기 때문에 렌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네. 해결하는 방법들이 참 어려운 수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계약이 끝나도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예. 쫓아내야 되는데 이빅션이라고 하죠. 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퇴거도 못 하고 네네. 못 받은 렌트는 쌓여가고 예. 그렇죠. 또 네. 서로 힘들죠. 예. 그렇죠. 네. 우리 테넌트 분들도 힘드시지만 예. 랜로드 부분들도 참 힘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소득이 많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생활은 해야 되겠고 또 네. 크레딧 카드를 좀 많이 쓰신다거나 이래서 빚이 또 쌓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네. 네. 이럴 경우에 이거를 또 갚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파산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조정을 해서 갚아야 될까? 이런 것들 참 많이 망설이실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크레딧 네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무조건 갚을 수만도 없는 것이 네. 아무리 미니멈 페이먼트만 해도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몇 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잘 안 줄어드는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네. 되죠. 네. 네. 정말 이 미니멈만 갚아서는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기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나 네, 봐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네,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경우에는 이미 연체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부채 조정이나 네. 또는 그 파산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어요. 네. 이제 채무 조정은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네. 일부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까지 해서 저지먼트를 받으면 판결을 네. 받으면 덜 깎아주죠. 네, 아. 그래서 미리 크레딧 카드 회사랑 연락을 해서 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네. 어떻게 깎아줄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나눠낼 수 있는지 한번 계속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 계속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계속 네. 편지나 이런 거 오는 걸 무시하시면 결국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넘어가고 변호사 네.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죠. 그럼 소송까지 네.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네. 협상을 하기 전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이만큼이고 내 음. 소득이 이만큼인데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네. 뭐 물론 개인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서 부채 조정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과연 바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또 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아. 고민을 먼저 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파산이라는 방법도 있고 채무 네. 조정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실 채무 조정을 해야 될지 파산을 해야 될지 이 둘 중에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막연히 나는 파산은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실 네. 필요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는 파산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채무 조정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아. 성공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네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고 수입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파산만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 음흠. 때문에 네. 파산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결정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파산이 아.
이제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네. 들어보시고 내용이 뭐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뭐 음. 있다면 보통 네네. 아무 데미지가 없습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파산하시더라도 네. 그게 어떤 건지 실체를 알고 나면 네. 진작에 파산을 선택할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는 채무 조정이 조금 더 맞고 어떤 분께는 좀 파산이 좀 맞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파산을 했을 때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재산을. 네. 근데 대부분은 다 지켜요. 네. 왜냐? 파산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재산이 꽤 많습니다. 네. 네, 뭐 자동차도 지킬 수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13,000불까지 한 명당 네. 뭐 예금한 것도 지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IRA라고 있죠. 네. 은퇴연금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또 집이 있는데 집의 액권이 집의 순수 자산 가치가 부부가 소유한 집 같은 경우에는 뉴욕은 35만 불까지 네. 또 뉴저지는 5만 불까지 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네네. 집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캐시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 어카운트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재산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내놓지 않고 빚만 지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서 네. 무엇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지킬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굳이 부채 조정을 해서 빚의 일부를 내고 네. 또 깎아준 거에 대해서는 또 세금, 네.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세를 내야 될 책임이 있는가 네. 이런 걸 판단해 보시면 네네. 일반적으로 재산이 크게 있지 않으면 파산이 맞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여러 채고 집에 모기도 다 갚았고 네. 수입도 뭐 20만 불, 30만 불 받으신 이런 분들은 네. 부채 조정이 낫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인터넷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근데 대부분은 네. 틀린 내용이 많고요. 아. 그리고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인한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뭐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도 많지만 네. 하시더라도 결국은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진짜 워낙에 그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와 네네. 있어서 그걸 또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인터넷에선 그러던데요. 제 네. 친구는 그러던데요. 요런 네. 분들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변의 얘기가 뭐 파산한 사람의 경험담을 듣고 하시는데 그분의 경험이 네. 본인의 경우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본인의 그 재산 규모라든지 빚의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요거를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파산을 하면은 사실 우리 김영수 변호사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 많이 네네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파산을 하면은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네. 심리적인 거, 네. 그다음에 법을 잘 몰라서 두 가지가 아, 있습니다. 네네. 심리적인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네. 한국에서 드라마를 본 분이라면 네. 뭐 갑자기 사람들이 신발도 안 벗고 막 들어와서 네.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막 뭐 붙이고. 가져가고 뭐 이런 네. 거, 뭐 가족들이 다 막 뭐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고 예, 이러면서 예. 네. 근데 그런 게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집을 방문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파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네. 파산을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파산을 한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파산한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일정한 수입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정인 경우 13만 불의 연봉까지는 네.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는 옳지 않은 거고요. 네. 그리고 파산이 제가 이제 오시면 많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일부러 파산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주변에 그렇죠. 또 뭐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렇군요. 파산을 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이 또 많다고 하셨고,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변호사님한테 파산하면 은행 어카운트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진 않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네. 안 없어지고 파산한 후에 비즈니스를 새로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파산하면은 빚을 또 갚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네. 뭐 가족이나 배우자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느냐 네. 그것도 아니고요. 네. 입출국하는데 뭐 네. 해외에 나갔다 오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 오해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받으시는 월급 받고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빚만 네. 지울 수 있는 것. 네. 네. 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파산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빨리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네. 차량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차량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네. 그 보통 몰기지 자동차 또 몰기지가 있잖아요. 빚이 네네. 있죠. 그걸 제외했을 때 4,000불까지는 지키게 해주고요. 네. 보통 차를 사면 바로 중고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차량 가격과 빚을 감안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차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킬 수 있는 재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차량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은퇴연금도 네.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명보험금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고요. 네.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을 이제 취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걸 캐시밸류라고 그러는데 네.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100만 불짜리 보험이 있어도 그러니까 받을 수 네. 있는, 그러니까 100만 불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해지했을 때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험도 네. 가지면서 파산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연봉도 뭐 10만 불 이상 네. 4인 가정의 경우 다 상관없고요. 네. 집도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5만 불이지만 네. 뉴욕은 35만 불까지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집값에서 몰기지 총 잔액을 뺀 걸 이제 자산 네. 가치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이 있고 뭐 몰기지가 65만 불이 있을 때 네. 자산 가치가 35만 불인데 네. 집은 몰기지를 계속 내시는 한 살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파산과 연계했을 때 파산을 하고 나서 몰기지 조정도 훨씬 유리하고요. 네. 집을 나중에 쇼세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몰기지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만 이제 크레딧 카드는 당연히 클로즈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요거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다 클로즈가 되고요, 대부분. 근데 보통 6개월이나 1년 안에 또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오히려 파산하기 전에 상태인 사람한테는 불안해서 네네. 크레딧 카드를 안 만들어 주는데요. 네. 파산을 하면 크레딧 카드를 쓰겠느냐라고 문의가 옵니다. 오히려 네. 그것은 이제 신용 그 가치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앞으로 또 파산을 당장은 할 수 없고 물론 8년마다 할 수 있지만 네. 당장은 할 수 없고 그다음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크레딧을 줄 네.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마 대부분 이제 파산까지 고려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사시면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도 오픈하시고 사용도 하시고 오랜 기간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닫는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이제 크레딧이 단 줄 알고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크레딧은 진짜 중요하다. 음. 그런데 이미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네. 미니멈만 갚아서는 크레딧 떨어지거든요. 크레딧 그렇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고려해 보실 때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크레딧이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그렇죠. 이미 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 빚을 지우고 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생활상담 오늘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에 관한 이야기,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파산을 하게 되면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빚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빚이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지워집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빚들이 네.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네. 소득세요. 네네. 소득세는 3년 이상이 경과된 거는 지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병원비는 안 지워지지 않느냐. 네. 지워집니다. 아, 그다음에 제일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빚이 네. SBA 론은 안 지워지지 않느냐. 네. 지워집니다. 오. 네, 그리고 뭐 주변에 꾼 돈 네. 없어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를 가해자로서 네. 네, 지워지고요. 네. 다만 이제 안 지워지는 것들이 이제 고의로 발생한 네. 빚, 그러니까 네. 고의로 상해 사고 있죠. 네네.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폭력에 의한 사고, 아,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네. 대한 책임 안 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자금, 학자금. 스튜던론이 안 지워집니다. 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3년 지난 게 지워진다고 했잖아요. 네. 3년이 경과 안 했으면 안 지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employment tax라고 해서 네.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거둬야 되는 세금, 네. 그다음에 sales tax요. 아. 그거는 안 지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요거를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파산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지워진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네.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게 다 지워지고요. 뭐 네네. 크레딧 카드라든지 비즈니스 론이라든지 다 네. 지워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네네. 파산을 하면 세컨 모기지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네, 몰기지는 네. 애초에 돈을 얻을 때 약속을 하고 집에다가 담보 설정을 해준 돈이라서 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포기하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집을 지키려면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면 안 갚아도 되고 네. 포기하지 않고 집을 지키려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산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많은 얘기가 있고 네. 주변의 얘기를 듣고 뭐 거짓으로 네. 뭐 이혼을 거짓으로 한다든지 아하, 또는 네. 뭐 별거를 거짓으로 한다라든지 또는 네.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네. 또는 명의만 바꾼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은 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네. 갖고 계시면서도 파산을 하면서 빚만 지을 수 있는 경우에 네. 잘못 알고 그렇게 미리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다시 돌리는 작업을 아. 하느라고도 힘들고요. 아, 그렇군요. 반드시 네. 그거는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네. 어떻게 뭐 변화가 있었는지 네. 대부분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변의 말씀을 듣고 네. 뭔가 그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 네, 다른 사람한테 네. 넘기면 된다라든지. 네, 뭐 자녀한테 네, 뭐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친척들한테 돈을 꾼 게 있으면 그걸 먼저 그렇죠. 갚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요. 뭐 네. 인터넷에 이런 얘기도 있죠. 7년간 돈을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된다, 예. 없어진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자녀한테 주면 괜찮다라든지 네. 뭐 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네, 그 보통 뉴욕, 뉴저지에서는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네, 아. 7년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7년 뒤에 크레딧 리포트 상에서 없어지는 아, 건지, 네. 7년 지났는데 크레딧 리포트에 빚이 안 나와요. 그러면 네. 없어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리포트 상에만 안 나오는 거고 아. 크레딧 카드 회사가 벌써 소송을 해서 저지먼트가 어디 기록이 돼 있어서 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정말 그 7년만 버티면은 된대라는 말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절대 그렇지 그렇죠, 않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네. 7년만 버티면 빚을 안 갚게 되면 모든 얼마나 사람이 7년 다 네, 버티겠죠. 뭐 갚을 이유가 뭐가 네. 있겠습니까? 그죠? 20년 동안 이 기록이 쫓아가게 되는군요. 기록도 쫓아가고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월급을 차압하고요. 아.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고요. 네네. 자동차를 다 페이업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끌고 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걸리죠. 저지먼트 아. 린이라고 해서 네. 나중에 부동산을 처리할 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뭐 크레딧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편지가 왔을 때 무시하고 그냥 버티실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네.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네. 어떤 분들 10년씩 그 캐시로만 네. 거시고 네. 은행 어카운트도 없고 체크캐싱이라고 하죠. 체크 받아도 네. 캐시로 바꿔서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파산을 안 하시는 그 분들한테 나중에 여쭤보면 왜 안 하셨냐고 했을 때 네.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 잘 몰라서. 네. 이런 줄 몰랐다. 네. 예. 아. 모르고 그냥 판단하시는 거예요. 파산만은 안 하겠다. 그쵸. 예. 파산하면은 왠지 세상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많이 하시거든요. 파산을 하면 뭔가 네. 나한테 불이익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못 할 것이다. 월급 네. 받으면 안 된다. 네.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아. 예. 근데 안타깝죠. 우리가 알고 예. 있는 거와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네. 네. 크레딧 카드도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고 비즈니스도 오픈하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죠. 네, 그중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뭐 한 3만 불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네. 뭐 5만 불 때문에 파산을 하겠느냐. 네. 근데 어떤 분한테는요. 10만 불, 15만 불 크레딧 카드 빚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어떤 다른 분들한테는 만 불, 2만 불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뭐 마치 100만 불 파산하는 게 무슨 큰 이득을 네. 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네. 100만 불, 200만 불 파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법원이 더 열심히 봅니다. 그 돈 네, 어디 네. 갔는지, 아, 네.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빚을 내기 힘들고 네. 이자 부담이 크고 하면 과연 내가 이걸 부채 조정을 가서 40에 50%를 내는 것이 맞는지 네. 아니면 그 돈을 차라리
내 가정의 뭐 자녀나 네. 생활비로 쓰는 게 파산을 하고요. 네네. 생활비로 쓰는 게 맞는지를 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파산을 하면은 망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잖아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네네. 네, 부자들만 파산을 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네. 5년을 살아남는 네. 경우가 50%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5년을 다 못 버티고 50%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실직이라든지 또는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네. 폐업이라든지 매출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지 네. 뭐 일부러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걸 내가 끌어안고 계속 버티는 것이 나은 건지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네. 그건 의미가 없죠. 아니면 파산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지를 네. 판단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파산을 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나요, 혹시?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예, 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파산을 하면 은행에서 그 크레딧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떤 제가 손님 중에 한 분은 은행에 재취업을 하셨어요. 파산을 하시고도. 아, 네. 심지어 이렇게 그 취업할 때 크레딧을 보는 직종이 있습니다. 파이낸스나 네네. 은행 쪽은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뭐 취업할 때 크레딧을 네. 보지도 않고요. 네. 예. 오히려 빚이 있는 사람보다 빚이 없는 사람을 더 그렇죠. 선호할 수도 있죠. 물론 네. 보진 않습니다. 크레딧 네. 리포트를.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게 특별히 없습니다. 당장 크레딧도 네. 빚을 없애고 나서 네.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 클라이언트 중에는 2년 뒤에 700점이 넘어서 아, 자동차를 무이자로 산 분도 있고요. 네. 3년 뒤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몰기지도 얻어서 집도 다 네. 구입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파산을 안 하셨다면 네.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 빚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 크레딧도 더 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파산을 통해서 회복한 분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크레딧을 교정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제 채무 조정, 부채 조정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고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영섭 변호사님 오피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뉴욕 오피스 61에 43, 186가 프레시 메도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8-939-0700, 718-939-0700이고요. 뉴저지 오피스는 460 버겐 블러바드 펠리세이드 파 체이스뱅크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85-0700, 201-585-0700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레딧을 바로 네.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교정은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는 게 교정입니다. 네. 내가 쓰지 않은 크레딧 카드가 나타난다든지 뭐 네네. 소셜 넘버가 비슷하다든지 뭐 이름이 잘못된다든지 해서 네. 내가 쓰지 않은 크레딧 카드 기록이 나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신용을 도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잘못된 기록을 교정하는 건 맞는데 네. 본인이 쓴 카드인데 네. 그 기록을 지우려고 하는 걸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가 네. 쓴 기록 네. 또는 내가 과거에 돈을 잘 안 내서 나쁜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네거티브 레코드라고 해서 네. 뭐 연체되고 막 90일 연체되고 120일 연체되고 막 쭉 있습니다. 네. 그런 내가 쓴 카드 기록을 나쁜 기록을 네. 지우려고 하는 걸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건 사실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법으로 크레딧 네. 리포트를 이제 정부의 법으로 네. 그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은행이나 제3자가 네. 정확한 크레딧 기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나쁜 기록을 인위로 네. 내 기록이지만 나쁘다고 해서 인위로 지우면 네. 그게 그 목적에 적합하지가 않죠. 아. 네,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닌 경우는 지우는 게 맞고 네. 내가 분명히 페이먼트를 했는데 안 했다고 나오는 건 고치는 게 맞지만 네. 본인이 쓰고 본인이 안 낸 것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사실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제가 아. 보기에는. 왜냐하면 본인의 기록이 맞는데 본인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네. 그 본인이 사인을 안 해도 네. 뭐 남이 본인 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보통 네.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아. 또는 은행 그 크레딧 뷰로라고 해서 크레딧 네.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네.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이 몰기지 얻어서 잘 지금 집을 네. 갖고 있는데 본인이 몰기지 얻은 게 아니라고 아.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여지껏 20년을 살고 몰기지 잘 내다가 못 내니까 네. 크레딧 교정 업체에서 네. 뭘 해준다고 네.
본인 모기지 사인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편지를 그 손님 어. 이름으로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본인은 네. 자기가 사인한 게 아닌데 본인 네네. 이름으로 자기가 자필 사인한 것처럼 해서 보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죠. 정상적이거나 네. 정직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심지어 파산 기록을 지워준다고 하는 업체도 있어요. 파산 어. 기록은 연방법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네. 지워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사기죠. 아 파산 그렇군요. 기록은 법원의 기록을 어떻게 지웁니까? 네, 어. 그걸 이제 크레딧 리포트에 나온 걸 네. 없애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뭔가 거짓말을 해서 지우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뭐 네,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광고를 보면은 네, 뭐 법원과 연계해서 교정을 해 드립니다. 지워 드립니다. 이런 광고 저 많이 봤거든요. 예, 그건 뭐 네. 무심을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크레딧 빚이 많다. 네. 업체에 맡겼더니 그러면 크레딧 다 지워주겠다. 빚을 다 지워주겠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크레딧 리포트 상에 빚이 다 지워졌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한 거죠. 본인 빚이 아니라고 손님 아.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 음. 빚이 다 지워졌습니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소송을 한 거죠. 아. 크레딧 리포트에 빚이 지워졌다고 해서 네. 보여지는 게 지워졌다고 해서 빚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해서 저지먼트를 받았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해결책도 아니고 네. 본인의 신용 정보도 노출되고 네. 뭐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네네. 신용 그 조정업체나 부채 조정업체가 그냥 문 닫고 사라진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서류를 찾느라고 뭐 뉴저지 한인회에서 뭐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한 10년 전인가요? 음. 이 뉴욕 뉴저지의 신문 일간지 앱 매일 전면 네네. 광고, 신문 광고, TV 광고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뱅크럽시를 했더라고요. 아 캘리포니아에서. 미 네. 근처 회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어떤 경우에 여쭤봐요. 회사랑 계약을 하셨다는데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인 줄 아세요? 음음. 뭐 뉴욕 뉴저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다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다는데요. 시카고에 있다는데 어. 가보셨나요? 아니요. 네. 제가 한번 설치해 본 적도 있어요. 그냥 주차장이에요. 공터. 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믿음이 가셨나요? 그러니까 뭐 서류도 뭐 근사하게 오고 음. 팜플렛도 멋있고 칼라고 뭐 그래서 뭐 주변에 네. 이 근처에 또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처럼 일하시는 분도 있어서 방문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여기는 사무실이 없고요. 아. 여기 사무실이 있어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없어도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그러네요. 크레딧 카드 사기랑 또 연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크레딧 리밋이 꽉 차 있는데 네. 그걸 뭐 2배로 늘려준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는 뭐 네. 갑자기 크레딧 신용 리밋을 높여준다. 네. 대부분 이제 나중에 형사 문제가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절박하신 분들은 이런 광고에 현혹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전문가 올바른 길로 또 하셔야지 제대로 또 회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채무 조정이나 파산을 하면은 크레딧이 조금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요걸 다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빚을 나눠서라도 갚아야 되죠. 네, 그래야 네. 회복이 되고요. 뭐 네. 파산을 통해서 없앤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뒤에 700점이 넘은 분도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빚을 못 갚는다면 파산해서 네. 올리시든지 네. 밀린 빚을 네. 나눠서라도 갚아야 네네. 신용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크레딧만 교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럼 그렇습니다. 불법이다. 예, 네. 예. 또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네. 어카운트에 조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네. 그 사람이 돈을 일부러 쓰고 갚고를 반복해서 이렇게 올리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풀리는 거죠, 신용을. 네. 그것도 다 사실 편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은행이 알았다면 그걸 네. 허용하지 않죠. 아, 네. 그렇군요. 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 부채 조정 업체가 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손님한테는 안 받겠다. 네. 은행이 수수료를 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은행이 네. 예를 들어서 1,000불 받을 거를 네. 깎아서 덜 받는데 네. 그거를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줄까요, 은행이? 자기가 은행이 덜 받는데 네. 수수료까지 줄까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네. 돈을 손해 보는 상황에서 왜 비용을 그 부채 조정 업체 비용까지 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듣기에는
매달 조금씩 내면 뭐 60개월이면 다 해결되니까 네. 당장 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믿고 맡겨서 뭐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넣는다고 해서 네. 넣는데 실제로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본인이 빼고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보여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본인의 빚에서 네. 많은 비용을 부채업체가 네. 가져가고요. 네. 나중에 그 케이스도 잘 합의가 안 되고 네.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케이스만 받아놓고 그냥 진행 시간만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제 문제점은 계속 돈을 보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네. 뭐 된다 말은 하지만 안 돼서 결국 소송까지 되고 네. 저지먼트가 나고 네. 집에 걸리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을 다 소비하고 법적으로 불이익까지 당한 다음에 변호사 네. 사무실을 찾아오신 경우가 많아요. 아, 이미 그렇군요. 법적으로 네. 했어야 될 것들을 안 했고 네. 또 그쪽에서는 뭐 변호사랑 같이 일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부채조정업체가 변호사랑 같이 일하면 네.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아, 변호사는 그렇군요. 부채조정업체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기회들을 다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네. 나중에 돈을 돌려받고 안 돌려받고가 뭐 돌려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분도 많이 있지만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네. 이자가 늘어나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크레딧 카드가 고용한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고 소송을 받고 저지먼트가 나고 이러면은 네. 본인이 낸 돈 돌려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많은 손해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듣기에 너무 좋은 얘기는 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정말 너무 절실하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시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뭐 요즘 최근에는 이제 MCA라는 그 론이 있어요. 네. 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Merchant Cash Advance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합법으로 되어 있고 불법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급하니까 빌리잖아요. 네. 그게 이자율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연 뭐 100%, 아. 200%, 네. 제가 300~400%도 봤거든요. 아, 급전이라고 하죠. 네. 급하니까 당장 좋지만 그걸 나중에 갚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파산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그 급전을 빌렸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 결국 그 돈을 못 갚아서 파산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급해서 돈을 빌렸지만 네. 결국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네요. 네, 네. 네. 파산을 고려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고 오셨을 텐데 파산을 이제 상담하시면 파산이 또 바로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네. 뭐 문서만 있으면 네. 기본적인 뭐 텍스 리턴이라든지 네. 또 소득 증명이라든지 또 뱅크 스테이먼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보통 챕터 7, 네. 뭐 13이 있는데요. 네. 13은 5년 동안 나눠서 조금씩 내는 거고요. 낼 수 네. 있는 만큼 내는 겁니다. 네. 뭐 100불이든 50불이든 네네. 한 달에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는 건데요. 네. 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아, 네. 챕터 7은 전혀 안 내는 건데요. 네. 챕터 7은 3개월이면 네. 90일에서 100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파산 신청을 일단 하면은요. 네. 한 달 뒤에 인터뷰를 가는데 요즘 네. 인터뷰를 가지 않고요. 네. 댁에서 전화로 네. 연락을 하고 변호사도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3자 통화를 합니다. 아, 영어를 예. 파산하면은 그 저지 앞에 가가지고 재판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계시잖아요. 판사를 보지도 않고요. 네. 법정에 서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원에 가는 건 법원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 법원에 가는 경우지 네. 판사 앞에 서거나 법정에 서는 게 아니고 네, 재판받는 네. 게 아니고요. 네. 요즘 전화로 하니까 댁에서 전화하시고 변호사도 네. 전화로 연락해서 서로 3자 통화하고요. 네. 영어 한국말 통역도 전화로 불러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훨씬 쉽죠. 네.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인터뷰가 끝나면 그 다음에 60일간 기다리게 돼 있어요. 네. 채권자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도록 시간을 주는 건데 네. 크레딧 카드 회사는 보통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나 비즈니스 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네. 뭔가 사기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 아하.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네네네. 론을 얻다든지 돈을 다 캐시로 빼서 그냥 영수증 없이 다 썼다고 주장한다든지 뭐 그런 네네. 경우에는 챌린지를 받거나 해서 뱅크럽시가 파산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네. 99.999%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파산이 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네. 100일 정도면 끝납니다. 아, 그렇군요. 요 100일 정도 기간만 조금 기다리시면 그다음에는 조금 편하게 새로운 출발을. 실제로는 네.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연락이 안 오고요. 네.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요. 네. 뭐 인터뷰하고 네.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하시고 뭐 네.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도 파산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비즈니스 계속 하시고 뭐 그렇게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챕터 7, 챕터 13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뉴저지 같으면 13만 불 정도 이상의 네. 뭐 15만 불, 16만 불의 4인 가정인 경우 연동이 있는 분들은 네. 챕터 7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챕터 13을 통해서 60개월 동안 매달 얼마씩 갚는 걸로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챕터 7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적더라도 네. 수입은 적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네. 챕터 13을 13을 통해서 네.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소득은 적은데 예를 네. 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돈이 뭐 재산이 네. 뭐 10만 불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네네. 돈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13을 통해서 나눠서 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 파산은 챕터 7이고 비즈니스는 13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비즈니스는 7과 11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개인은 7도 할 수 있고 아. 11도 할 수 있고 13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7, 11, 13장 다 개인이 할 수 있고요. 아, 네. 회사는 13장만 못하고 실장과 아. 11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파산을 또 여러 번 할 수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챕터 7은 8년마다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챕터 13을 했다가 7 한 분은 6년 뒤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7하고 13 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그게 6년이고요. 네. 7하고 13 하시는 분은 4년, 네. 13하고 7 하시는 분은 6년 네.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생활이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은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파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네.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오거나 네. 안 오거나 간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은행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또 만들려고 오면은 네네. 크레딧 리밋이 소액입니다. 뭐 500불도 있고 많게는 3,000불까지도 받는 분도 있는데 크레딧 리밋의 30%만 네. 예를 들어서 300불짜리 크레딧 카드가 나왔으면 네. 3분의 1, 100불만 쓰고 그 달에 네. 다 갚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밸런스가 매달 남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계속 하면은 네. 나중에 그렇게 쭉 6개월, 1년 하시다 보면은 크레딧이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은행에 전화해서 리밋을 높여달라고 하면은 네. 300불인지 1000불 되고 네. 그러면 또 좀 더 3분의 1 쓰시고 네. 1000불에 3분의 1 그럼 330불 정도 쓰시고 갚고 네. 또 뭐 3000불 되면 1000불씩 쓰고 갚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네네. 뭐 제가 제 클라이언트처럼 네. 2년 뒤에 700점 넘으신 분도 받고 어. 뭐 8년, 6년, 5년 뒤에는 네. 800점 넘으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네. 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크레딧 카드 한번 그 크레딧이 망가지면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게 두려워지잖아요. 그렇죠. 크레딧 네. 카드가 일단 파산하기 전에 이미 망가져 있으면 네. 리밋도 줄어들고요. 네네. 미니멈만 갚아도 음. 크레딧 스코어가 점점 나빠집니다. 꽉 차 있으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도 네. 크레딧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파산하시는 게 더 낫죠. 그렇군요. 네. 네. 파산까지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그쵸?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에서 좀 밸런스 내고도 오고 하잖아요. 네, 오죠. 네네. 예. 근데 요것마저도 이제 힘드시고 영어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힘드셔가지고 그냥 지나쳐 가시면은 나중에 정말 소송장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편지 중에 네. 전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은행에서 뭐 석 달에 얼마씩 나눠서 내라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네.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걸로 하는 편지가 오는데 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온 게 아니라 부채 조정 업체에서 광고가 온 게 있어요. 아. 알기가 힘듭니다. 네. 맨 밑에 네. 아주 작은 글씨로 돋보기 쓰고 보여야 될 정도로 네. 이거는 그냥 서제스천 제안한 겁니다라는 그런 아. 내용이 오는데 마치 그렇게 합의된 줄 알고 네, 네. 거기다 보내죠. 네. 부채 조정 업체 그냥 돈이 가는 거예요. 아유, 그렇군요. 예. 네. 걔네들은 부채 네. 조정 업체는 그걸 가지고 이미 합의한 것도 아니고요. 네. 결정된 것도 아닌데 돈만 받아가는 거죠. 일단 아. 네, 그러니까
그 편지가 이게 부채 조정 네. 업체에서 온 건지 크레딧 카드에서 온 건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진짜 무슨 뭐 법원에서 온 것 같이 뭐 네, 네, 독수리 네. 마크도 이렇게 막 예, 그래서 네. 하는데 참 어. 그 모르면 네. 알고도 속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알고도 속을 정도입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가요? 크레딧 그렇죠. 회사라든지?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맞고요. 네.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해봤자 어차피 예, 아니군요. 그런 얘기를 막 할 겁니다. 뭐 이거 네. 합의가 된 거고 뭐 400불만 내면 다 없어지고. 네. 광고죠, 광고. 그렇군요. 네,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경고문이 오면 괜히 무서워서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찢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런 거는 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김영사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여쭤보시고 네네. 조언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집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집은 아까 35만 불, 뉴욕은 35만 불, 뉴저지는 네. 5만 불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요. 네. 당장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경매로 이제 경매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매 소송이 돼서 결국 경매 결정이 나고 네. 경매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 경매 날짜에는 경매가 일어나면 네. 그때는 이제 집을 비우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뉴저지 같은 경우는 뭐 마샬이 오거나 네. 셰리프가 오거나 마샬이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샬이 오는데요. 그 전에 뭔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일단 그 모기지를 못 내기 시작해서 모기지 회사에서부터 편지가 오면 네.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떤 네, 옵션, 네, 어떤 네. 방법들인지 물어보셔야 되고 네. 경매 소송이 되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를 내서 시간을 버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이랑 얘기하다가도 마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조정이 안 되더라도 네. 법원에서 또 그 과정을 또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 마디피케이션을 또 해줍니다. 네.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찬스가 있는 걸 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아. 또 내일 경매라 하더라도 네. 파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경매가 돼서 경매가 네. 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집을 가져갔으니까 나는 갚을 그쵸. 의무가 없지가 네. 아니고 경매하면 헐값에 팔립니다. 네. 그럼 은행이 다 돈을 못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쫓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 안 쫓아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지워준 거죠, 은행이. 네. 그럼 그걸 소득세로 내라고도 편지가 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2차 몰기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네. 돈이 10만 불, 20만 불이 네. 소득세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요. 네. 파산, 포클로저, 그러니까 경매가 되기 전에는 네. 파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나는 쇼세일 할 건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네. 파산을 하고 쇼세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집을 가져가서 네. 부족한 부분을 쫓아갈 네. 사람이 없죠. 왜? 파산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차라리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쇼세일을 한다라든지 네. 또는 모기지 마디피케이션을 해준다든지 여러 네. 가지 옵션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산과 포클로저를 연계해서 집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최근엔 네. 좀 적지만 네. 뭐 10년 이상씩, 12년씩 사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 지금 클라이언트 중에 지금 12년째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모기지 안 내고요. 물론 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네. 소송을 제가 도와드리고 또 파산도 도와드리고 네. 또 챕터 13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해서 네. 예, 뭐 합법적으로 네. 지금 뭐 은행도 얘기도 하고 모기지 마디피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도와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같진 않아도 모기지를 못 내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네. 그걸 반드시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세일 하면은 파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군요.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군요. 그렇습니다. 쇼세일이 네. 된다고 해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쇼세일 자체가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쇼세일 할 때 책임이 없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클로징 할 때 네. 2차 모기지니까 안 쫓아올 겁니다. 네. 그냥 사인하세요. 네. 쫓아올 수 있는 권한을 남긴다는 서류에 그냥 사인하셨어요. 아. 그 변호사가 안 쫓아올 겁니다. 네. 근데 쫓아와서 파산하신 분이 있었죠. 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쇼세일도 네.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쇼세일 하는지, 쇼세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지워준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네. 확인해 보셔야 보셔야 돼요. 되겠네요. 쇼세일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은행이 돈을 덜 받는다는 얘기지 네. 남은 돈을 안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안 쫓아간다는 내용은 있어야 돼 반드시 계약서에.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파산이라는 게 정말 새롭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만약에 네. 파산 제도가 없었으면은 네,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기도 네. 힘들고 비즈니스를 새로 해보기도 두렵고요. 네,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생각을 하면 네, 예, 그러나
파산이라는 제도가 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 있죠. 네. 지금은 대기업이 된 기업들도 나중에 네.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네. 만약 그들도 사업을 접고 파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한번 모험을 한번 네. 투자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파산하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상기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드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요즘은 참 모두가 힘듭니다. 뭐 네. 랜로드도 힘들고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힘들고요. 네. 이런 경우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많은 얘기들과 많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산이라면 역시 김영석 변호사, 전화번호 718-939-0700, 201-585-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